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차는 진짜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는 차가 있죠. 인터넷에서만 보면 이미 대한민국 시장을 점령했어야 하는데 정작 판매량은 바닥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기본기도 좋고 잘 나가고 잘 서고 가격도 비슷하다고 하고 그렇게 좋다는데 왜 정작 사는 사람은 없는 거야? 오늘은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르쌍쉐, 그 중에서도 쉐보레가 안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터넷 슈퍼카라는 말을 만든 브랜드이기도 한 쉐보레가 한국 시장에서 안 팔리는 이유,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뒤에서 나오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 시작 전에 자동차 판매량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죠. 항상 판매량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판매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차는 아닙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있는 나라면 자국차가 많이 팔리는 게 당연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미국차, 유럽에서는 유럽차, 일본에서는 일본차가 많이 팔리죠. 오늘 이야기하는 쉐보레도 본토인 미국으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현대차가 가장 많이 팔리고 쉐보레가 안 팔리는 것처럼 미국에선 쉐보레가 가장 많이 팔리고 현대차가 오히려 판매량이 적죠. 그래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판매량이 적다고 해서 쉐보레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왜 길을 못 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사실 현대기아차가 많이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르쌍쉐가 안 팔리는 이유는 말을 잘 안 하죠. 쉐보레가 차를 한두 번 만들어 본 것도 아니고 이미 미국에서는 국민차 수준으로 많이 팔리잖아요. 여기서도 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쉐보레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따질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 어떤 상품성이 미흡해서 안 팔리는지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전제를 해야 할 건 지금 스포일러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의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저희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차를 살 때 시승조차 안 해보고 사는 경우가 많죠. 한때 티볼리가 소형 SUV 시장을 점령했을 정도로 일반 소비자들은 차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상품성이 어떤가를 따지는 거죠. 이렇게만 전제를 깔아도 쉐보레가 왜 안 팔렸는지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옵니다. 사실 쉐보레 판매량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처참하진 않았습니다. 말리부가 세대 교체되고 SM6가 출시됐을 때 기억나세요? 소나타가 위협을 느끼니까 현대차가 뉴 라이즈를 조기 출시했을 정도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차들이 겨우 5년 지났다고 해서 판매량 순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뒤처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결함이 터져서 저 차는 사면 안 돼!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꾸준히 잘 팔리고 있었는데 한순간 이렇게 됐죠. 쉐보레가 국내에 안 팔리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세대 교체 주기가 너무 길다는 겁니다. 이미 소나타는 뉴 라이즈를 거쳐서 DN8로 세대 교체를 마쳤죠. 이제 DN8은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고요. K5도 세대 교체 이후에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말리부는 어떤가요? SM6도 마찬가지지만 페이스리프트랑 연식 변경한 게 전부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선 소나타와 K5는 새 상품, 말리부와 SM6는 헌상품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신차 효과로 이어집니다. 신차 효과라는 건 절대 무시 못하는 게 새로운 차가 나온다고 하면 출시 몇 달 전부터 스파이샷 관련 얘기가 나오고 출시 직전에는 유출된 정보로 이슈가 되고 출시가 되면 사전 계약 대수와 출시 소식 그리고 시승기까지 이슈가 되죠. 출시 이후에는 첫 달 판매량, 경쟁 모델과의 판매량 비교 이런 걸로 이슈가 이어집니다. 거의 반년은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까 평소 차에 관심 없던 일반적인 소비자들 귀에도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현대기아차는 신차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온 반면에 쉐보레는 그렇지 못했다는 게 큽니다. 두 번째는 군산공장 사태로 연결지을 수 있겠네요.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쉐보레의 볼륨 모델이었던 올란도와 크루즈가 단종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차들이 단종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기보단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이어진 게 크죠. 아예 판매조차 안 되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에서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MPV 부문에서도 빠지고 준준형 세단 부문에서도 빠지게 된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말리부 하나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됐는데 말리부는 현대기아차만큼 빠르게 상품성 개선을 하지 못했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세 번째 이유로 연결됩니다. 가격, 그리고 한국 GM의 판매 의지입니다. 쉐보레가 비싸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옵션 비용 이런 거 다 따져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점유율을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 GM의 판매 의지가 가격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차를 사려고 찾아보는데 어떤 브랜드는 판매량도 안 나오고 공장 문도 닫는데요. 그런데 견적을 내보니까 가격도 거기서 거기에요. 이 차를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장 경제라는 게 참 단순하죠. 돈이 돈을 부른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많이 팔려야 점유율이 높아지고 많이 팔린다는 건 그만큼 도로에서 자주 보인다는 거고 자주 보인다는 건 사람들에게 익숙해진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차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가격도 비슷하고 옵션 사양 같은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이 차는 이번에 새로 나왔고 이 차는 나온 지 3년 넘었대요. 그러면 당연히 새 차를 선택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어떤 상품을 선택하려면 특별한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차는 나온 지 3년이나 됐지만 가격이 월등하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선택해야 할 이유가 하나 생기는 거죠. 가격 얘기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국 GM의 판매 의지랑도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만약 한국 시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점유율 상승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면 한국 GM은 주저없이 박리담의 전략을 펼쳤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을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경쟁 모델들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놓은 다음에 판매량을 높여서 점유율을 높였어야죠.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판매량이 나오질 않다 보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는 진입장벽이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나 이번에 차 바꾸려는데 요즘 뭐가 좋냐? 내 친구 이번에 K5로 바꿨던데 말리부는 별로냐? 말리부? 주변에 타는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K5 좋대? 괜찮다던데? 이 대화가 끝나고 이 친구는 이제 기아 매장에 가서 K5도 보고 시승도 해보고 계약을 하겠죠. 이게 점유율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점유율이 단순히 판매량만 높다는 게 아니라요.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생활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단순히 주변 친구가 어떤 차로 바꿨다는 말만으로도 일단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소비자들 입장에선 신차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옵션 같은 건 한 세대 전이고 그렇다고 가격도 특별하게 저렴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택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쉐보레가 어떻게 해야 잘 팔릴 것이냐? 물론 여기서 잘 팔린다는 말은 현대기아차를 무조건 판매량으로 이겨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점유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거의 10대 중 9대가 현대기아차라고 하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도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딱 두 가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쉐보레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면 르노, 삼성과 쉐보레한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자연히 진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권력도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권력이라 함은 잘 팔리는 차가 가지고 있는 힘이겠죠. 자동차 시장에서도 어떤 차의 판매량이 부진해지면 다른 차가 치고 올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소나타도 DN8도 세대 교체된 이후에 판매량이 안 나오니까 K5가 치고 올라왔죠. 1등의 자리는 내가 없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인기가 아침 안개 같아서 해 뜨면 다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잘 팔린다고 해서 시장을 영원히 점령할 거라는 생각을 진작에 버렸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차가 해처럼 떠오르니 자연스럽게 인기가 사라져버렸죠.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고 인기도 아침 안개 같아서 해 뜨면 다 사라지니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때 중형 세단 시장에서 날아다니던 말리부와 SM6, 소형 SUV 시장을 점령하던 티볼리, 7인승 MPV 시장을 독식하던 올란도,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차에 대해 많이 아는 소비자는 없지만 그렇다고 냉정한 소비자가 적은 것은 아닙니다. 상품성이 조금이라도 별로면 선택하지 않아 버립니다.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소비자들도 선택지가 많아야 차를 구매할 맛이 나는데 지금은 고르는 재미도 없이 답정너 수준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판매하는 제조사의 의지가 보여야 하는 거고 그러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가격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장 신차를 출시할 여력이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한때 국산 5대 제조사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말도 많이 시들었죠. 언젠간 이 말이 다시 현실로 다가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도 가장 빠르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PD의 자동차 백과 쉐보레 판매량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